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2022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산세무 2급에 맞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는 난임시술비 및 그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나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의 대상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7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난임시술비인데요. 이게 왜 그렇죠? 일단은 그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가지고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 공제율도 15%가 아니라 20%로 약간은 상향 조정하여 세액 공제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2021년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2년도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난임시술비뿐만 아니라 그 미수가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 또한 의료비 세공제 대상 금액으로 넣어가지고 공제율도 20%로 약간은 상향 조정해서 세공제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난임시술비도 2021년도까지는 20%였는데 22년도부터는 약간이 상향 조정된 20%에서 30% 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를 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임시술비라든지 혹은 출산 이후에 미수가라든지 선천성 이상화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도를 두지 않고 그리고 세액공제 또한 15%가 아니라 20% 내지 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간은 상향 조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약간은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게 이게 의료비 세액공제가 사실은 그 이론파트에선 잘 안 나오죠. 대부분이 이 소득세 파트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라고 하면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도 이번에 추가가 됐고 그와 관련된 공제율이 15% 기본세율이 아니라 20%. 그리고 난임시술에 대한 비용도 20%가 아니라 30% 약간은 상향 조정되었다는 거 이 점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중간예납소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인 건데 이거 여러분들 소득세 이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소득세 중간예납이 뭔지 이것부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이 도대체 뭔지 약간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갈게요.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소득세는 누가 징수하고 납부하는 거죠? 징수는 당연히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예요. 영세 자영업자. 그런 분들이 원래 1년치 발생한 소득, 그와 관련된 세금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관할 세무서장, 국가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 징수하는 거고 어떤 기준 금액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11월 31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합니다. 세무서장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기준 금액으로 징수를 하느냐? 우리가 작년도에 소득세를 200만 원 냈어요. 200만 원 냈다고 하면은 우리 200만 원에 50% 해봅시다. 50% 해보면 얼마죠? 100만 원인 거죠. 이 말은 즉슨 내가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에 대한 50% 100만 원이겠거니 이렇게 지레짐작해가지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약간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이 중간예납세액이 예외도 없이 모든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모두 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봅시다.
이 중간연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어느 정도인 거죠? 50%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납부세액이 작년도 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발생하신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솔직히 50만 원 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내용 돌아가서 개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50만원 그랬는데 이 50만원은 사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 금액이에요. 원래는 30만원이었습니다. 30만원으로 더 각박했죠. 30만원만 초과하면은 이 중간연납세액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즘 개인사업자분들, 영세사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이 중간연납세액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11월 달에 납부석 가진 거로 납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간연납세액 소액부징수로 이거 내년 5월 달 신고할 때 100%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약간은 유예를 둔 거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적용시기 한번 봅시다. 적용시기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번 4월 달부터 바로 이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소득세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사원이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은 과세급여가 있고 비과세급여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세급여라고 하면은 그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이 부과가 되는 급여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 비과세급여라고 하면은 소득세도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물리지 않는 말 그대로 내가 원천 그대로 세전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 비과세급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비과세급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자가운전 보조금이 개정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소득세를 처음 배시는 분들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뭐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직접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본인이 그냥 개인 목적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업무 수행에 이용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서 경유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 여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여비를 내가 영수증을 바로 청구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규칙 등에 따라서 정하여진 기준 지급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액을 비과세 해드리는 건 아니라 월 20만 원 한도로 우리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개정된 걸까? 이 20만 원이 한 30만 원 혹은 40만 원으로 개정이 된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종업원 소유 혹은 임차 차량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든 혹은 레스나 렌트를 통해서 임차한 차량이든 그 여부를 그렇게 딱딱하게 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의 핵심이 뭐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업무 수행에 이용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거 한번 보실게요. 2021년까지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소유한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킨 거겠죠. 이것도 또한 2022년 1일 이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부부터 적용이 되니까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 파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꽤 크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사원 등록에서 사원을 등록시키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해당 월 분에 대한 급여자료를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는 거, 그것까지밖에는 몰라요. 본인 명의로 인차한 차량도 공제를 받는다는 걸 깜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인차한 차량,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다른 거 다 정확히 써도 완전 0점 처리되는 거겠죠.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2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비해서 개정된 내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21년도는 진짜 간이가세자도 개정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러분들 2022년도는 안심해도 되세요. 한 4가지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그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니 내가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이와 관련된 적격증 등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혹은 계산서,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법인만 적용을 하다가 개인사업자도 추가적으로 공제된다. 이 의무발급 대상자로 확대가 된 건데, 옛날에는 이게 1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1년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3억 원이죠. 근데 22년도 기준으로 얼마죠?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과거에는 좀 매출 금액이 높아야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했었는데 2022년도 들어서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굉장히 그 범위가 좁혀지면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그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그 과세관청의 입장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요. 일단 한번 띄어서 볼게요. 직전 연도. 우리가 3억 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1년은 기다려 봐야 돼요. 왜냐면은 21년도 매출이 공급가액이 3억 원인지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2022년도 1월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혹은 2월달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할 때야 비로소 그 1년치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올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그냥 약간의 6개월의 텀을 두면서 7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약간의 예기간을 둔 거고, 보시면은 또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개인 사업자가 A 사업장이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A 사업장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고 해가지고 B 사업장도 하느냐? 그건 아니다. 사업장별로 관리를 한다. 그 내용인 거고, 그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적용 시기가 7월 1일부터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이거 상반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3억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3억에서 2억 원으로 약간 확대되는 것은 그 약간 걸쳐 있는 분들, 6월에서 한 8월 달 되시는 분들은 이거 2개 내용 모두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2억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억 원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10억 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됐어요. 근데 2022년도 들어서는 이 10억 원이 어떻게 변했죠? 3억 원.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더 줄어들어서 2억 원.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개정이 된 사항이 있는데 23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전자로 끝나야 된다는 거. 이거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다 합격을 하면 좋아요. 올해 다 합격을 하면 좋은 건데 내년까지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입차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아니, 너무 길죠? 길어요. 근데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세금계산서를 내가 매입으로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과다 신고하고 과다 공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된다고 하면은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물려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있고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가산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발급기한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내용 하시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그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건데 여러분들 저기 현행에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 기재한 거 이거 딱 보는 순간 사유 두 가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내용을 좀 따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거.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우리 법문구에서는 별도의 발급기한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수정사유를 발견한 순간 언제든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왜냐? 실수니까.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를 잘못 적었어요. 착오 외의 사유.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착오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우리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 기한까지밖에는 그 발급기한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반드시 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한 3월 달에 잘못 발급한 거를 부가세 신고 납부하기도 바쁜데 수정사유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촉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그 짤막한 기간을 1년으로 늘려놨습니다.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오 외의 사유로 약간은 이상한 목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지만은 이와 관련된 수정세금 계산서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내가 아주 여유롭게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해서 확정신고 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정 이유 한번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내가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리고 그 적용 시기도 2022년 1월, 2월, 15일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4월분 2월 이론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설인데요.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한 건당 200원씩 공제를 받던 시기가 19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폐지됐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다시 신설이 된 내용인 거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 어떤 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 개인사업자를 한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급 건당 200원, 그리고 연간 한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연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상반기에 70을 받고 하반기에 30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50으로 받아야 돼. 하반기에 대해서도 50만 원 공제 받아야 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개정 이후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신설이 됐냐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지고 자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내용을 다시 살린 거겠죠. 근데 이게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적용 시기 보시면은 7월 1일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용해 주시고 제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가가치세 때 공제받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모아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일단 그 첫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끊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끊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결제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신설된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당연히 제가 설명을 놓친 건데 개인사업자예요. 모두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또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발급 건수 200원을 한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요. 근데 세무대리인에서 맡겨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 하셔가지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기특하잖아요. 기특하니까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를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는 식으로 1만 원을 내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 각각 1,000만 원, 100만 원, 만 원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이론이라든지 실무 사항에 모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었던 소득세,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압축적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어떤 거는 1월 1일부터 또 어떤 거는 7월 1일부터니까. 근데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게 두 건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면은 한 건당 200원 공제 받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거 약간은 유념해 주셔가지고 이론이라든지 실기사항에 여러분들 잘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저희 이것으로 2022년도 개정세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